가득합니다. 두 번째 방에는 배고픈 북극곰 5마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소금물 탱크에 수백 마리의 피라냐가 있어요.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세 번째 방이요. 피라냐는 민물고기이고 소금물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3명의 죄수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부자예요. 누군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스테이크와 새우를 먹는 남자는 아니에요. 셔츠에 붙어있는 작은 꼬리표를 보면 그가 요리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부자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감옥에서 보석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남자입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감옥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값진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연구자 그룹이 여러분의 지식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섬에 있는 연구실로 여러분을 데려가서 3가지 요리를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음식만이 안전한 음식이에요. 구더기가 들끓는 치즈, 보거 간, 파리 한천 버섯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보거의 간은 적절하게 손질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한천 버섯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버섯 중 하나예요. 반면에 구더기 치즈는 사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에서 별미랍니다. 그래서 먹어도 완벽하게 안전해요. 그렇겠죠? 어느 날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깨어났어요.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스피커를 통해 3마리의 돌연변이 동물 중 1마리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방울뱀 머리를 가진 북극곰, 사자머리를 한 하마, 백상아리의 얼굴, 몸과 제규어의 팔다리를 가진 동물이 있어요. 백상아리의 돌연변이죠. 몸에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물 밖에서 숨을 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비행사이고 화성 탐험에 성공했어요. 한 팀원이 운동복 차림으로 기지 입구에서 인사를 합니다. 탑승을 하면 문을 닫고 실내가 가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주복을 벗으시면 됩니다. 우주선에 들어올 때 여러분 기지에 있는 누군가가 임포스터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누구일까요? 햇볕에 타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동료 우주비행사? 피부에 반점이 있는 기술자? 아니면 아까 문 앞에서 인사를 하던 사람? 아까 본 사람이요. 만약 그 사람이 인간이었다면 행성의 대기권 안에 있는 기지 밖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숲속을 걷다가 길을 막고 있는 신비로운 인간을 마주쳤어요. 수수께끼를 풀면 지나가도 좋지만 풀지 못하면 이 숲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물 없는 바다, 모래 없는 해안, 사람 없는 마을, 땅 없는 산입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지역 동굴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어요. 안으로 들어서는데 산사태가 갑자기 길을 막아버립니다. 앞에 터널이 4개씩 있고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떤 터널을 선택하시겠어요? 녹은 용암으로 가득 찬 터널, 유독가스로 가득 찬 터널, 박쥐떼가 가득한 터널, 독거미가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거미는 먹이를 얻기 위해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보통 사람을 모두 피해요. 여러분은 이발사가 2명만 있는 새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가게를 골라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2가게를 모두 방문했어요. 첫 번째 가게는 좀 지저분하고 이발사가 머리랑 수염을 좀 다듬어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가게는 반짝반짝 빛나고 깔끔하며 이발사는 완벽한 헤어스타일에 면도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첫 번째 가게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왜일까요? 이발사들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발사의 머리를 잘랐던 사람을 골랐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저택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택 주인이 까다로운 과제를 하나 줬습니다. 4명의 아버지와 4명의 아들을 둔 할아버지 2명의 할아버지를 앉힐 수 있는 식탁에 가장 적은 수의 의자를 놓고 싶어요. 어떤 질문도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적게 놓아야 할 의자의 수는 몇 개일까요? 네 개요. 아버지들은 할아버지일 수 있고 아들인 것 같나요? 아무도요. 케이크는 오븐 안에 있어요. 보이시죠? 잭은 차가운 감옥에 있어요. 발 아래엔 맨땅만 있어요. 감방 안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탈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계단도 없고 의자도 없어요. 그냥 산만 있어요. 잭에겐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이틀 안에 거기서 나와야 해요. 하지만 벽이 너무 두껍고 땅속 깊이 있어서 터널은 팔 수 없어요. 잭은 자유를 향한 길을 파헤치기 훨씬 전에 지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죠? 땅에 큰 구멍을 파서 나온 흙으로 작은 흙더미를 쌓아야 해요.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 창문에 닿을 수 있어요. 마티가 IT 대학 건물 주변을 걸어 다녀요. 세 사람이 그를 따라다니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어요. 마티가 홀로그램의 전당에 들어서요.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와요. 마티가 의자에 앉아요. 세 사람의 경우 여전히 이야기하면서 무대에 올라요. 그중 일부는 홀로그램이에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 번쩍거리는 손톱이 있어요. 이 여자는 왼손이 2개예요. 가운데에 있는 여자는 약간 투명해요. 모두 홀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마티를 보세요. 의자에 앉아있지만 몸이 좌석 표면에 닿지 않네요. 마티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샘은 집을 나와 호수로 가요. 해는 아직 뜨지 않았어요. 물은 수정처럼 맑아요. 개구리가 멀리서 울고 있어요. 샘은 자연의 사진을 몇 장 찍고 셀카도 한 장 찍어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 글을 적었어요. 기분 좋게 달렸다. 아침 운동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팔로워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후 샘은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어요. 점심때까지 잠을 자고 나서 폰을 들고 수백 개의 댓글을 보게 돼요. 나도 그렇게 뛰었으면. 저기 우리를 왜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이거네. 이게 진정한 챔피언의 하루네. 분명 사람들은 샘이 아침에 뛰지 않았단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방금 막 뛰었다고 썼었죠? 하지만 얼굴이 빨갛지도 않고 땀도 전혀 흘리지 않네요. 한 먼 대륙에는 4개의 다른 나라가 있어요. 각각의 나라들은 하나의 단순한 상징이 있는 독자적인 엠블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수의 사람들이 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일반 시민 9명, 괴물 1명, 여왕 1명, 왕 1명, 그리고 공주가 하나 있어요. 2 어릿광대가 가끔 이 왕국에 들러요. 이 대륙은 뭘까요? 카드 한 팩이에요. 이 카드에는 에이스, 퀸, 킹, 잭, 조커 등 9개의 일반 카드가 들어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누군가가 빵집에 침입했어요. 아침에 제빵사가 건물로 올라왔을 때 자물쇠가 고장난 걸 알아차렸죠.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침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걸 깨달았죠.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제빵사는 그들에게 이곳은 도둑 맞은 게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경찰관이 그 방을 검사하고 누군가가 여전히 법을 어겼다고 선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식료품 저장고로 통하는 곳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발자국이 있어요. 도둑은 제빵사가 그날 벌어들인 돈을 가져가기 위해 그곳에 숨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미키는 사막에서 몇 시간 동안 헤매고 있어요. 지쳤고 목마르고 배고픈 데다 졸려요. 그는 뜨거운 모래 위에 우뚝 선 큰 집을 봤어요. 미키는 안으로 들어갔고 중앙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걸 봤어요. 누군가가 그걸 어떤 이유로 거기에 놔뒀나 봐요. 미키는 얼음을 핥아보지만 그걸론 갈증이 풀리지 않아요. 그는 기다리기로 해요.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증발하는데 몇 초 걸리니까 얼음은 곧 녹을 거예요. 남자는 건물을 나와 산책을 해요.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얼음이 녹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천장에 에어컨이 있어요. 이게 방 안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얼음이 녹는 걸 막았어요. 플로렌스, 아냐, 그리고 마고는 지난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소녀들 모두 돈이 많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소녀들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 뜻은 적어도 이 중에 한 명은 유명인이란 거겠죠. 누구죠? 안냐예요. 봐요. 저 남자가 그녀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마커스는 큰 쇼핑몰에서 나오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안 돼요. 화면이 깨졌어요. 마커스는 택시에 올라타 폰 수리 서비스를 받으러 이들 중 한 명이 가짜 환자라는 거죠. 누구일까요? 가운데 있던 남자였어요. 심지어 침대 옆에 진료 기록 카드도 없네요. 하지만 붕대는 아주 재빨리 가만 나가요. 한 대기업의 CEO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는 직원 중 한 명인 빅토리아가 비밀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경쟁사에 그 정보를 팔려고 했죠. 경찰은 빅토리아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영장이 없다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경찰관들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모두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빅토리아는 이미 차에 앉아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여자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차와 옷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하려고 할 때 형사들 중 한 명이 빅토리아가 USB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경찰이 처음 그녀를 찾아왔을 때 빅토리아는 머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왔을 땐 헤어스타일을 바꾼 상태였죠. USB는 그 묶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깜깜해졌을 때 마이클은 체육관에서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방에 갇혀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 옆에는 키보드가 달린 컴퓨터가 있었고 화면에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정답을 입력하면 문이 열릴 것이었죠. 수수께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서 두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일까요? 마이클은 정답을 입력했고 문이 열려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거울입니다. 저는 톱으로 둘을 가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거울이 더 깔끔한 답이네요. 두 절친 에밀리와 루나는 유명하고 비싼 미용실에 갔습니다. 처음에 매니저는 두 명에게 지금 시간이 되는 미용사는 한 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돌렸더니 깊은 표정으로 다른 미용사를 찾았다고 이야기했죠. 에밀리와 루나는 동시에 머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밀리와 루나는 미용사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밝혀냈어요. 누구일까요? 두 미용사 모두 평범한 가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은 헤어스프레이 대신 벌레 스프레이 캔을 들고 있네요. 네, 그게 바로 큰 단서였습니다. 자전거를 탄 한 남자가 사라의 가방을 낚아채고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엔 사라의 서류, 돈,
스마트폰이 들어있었어요. 사라가 가방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차를 타고 범인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세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누나는 어떤 차를 훔쳐서, 빌려서 범인을 쫓을 수 있을까요? 파란 차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안 되겠네요. 만약 빨간 차를 타기로 결정했다면 CCTV에 찍히고 말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건 갈색 차입니다. 사라요? 가방을 되찾으면 자동차도 돌려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라도 대도가 될 겁니다. 메리와 남동생 알렉스는 숲에서 버섯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버섯을 사냥한다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숨어 있다가 다가가는 건가요? 그러다가 둘은 싸우기 시작했고 알렉스는 화가 나서 도망쳤습니다. 몇 분 후 메리는 알렉스를 쫓아갔어요. 메리도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지만 조금 걱정이 되었거든요. 곧 메리는 작은 강에 다다랐습니다. 물가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10대 남자애 보셨나요? 라고 메리가 물었어요. 네, 방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하지만 메리는 그 남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반대편에는 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는 그 남자 옆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알렉스가 노를 젓지 않고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알렉스는 어딨죠? 탈출한 버섯에게 납치당한 걸까요? 아무도 모르죠. 엘라는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습니다. 수수께끼 파티였어요. 모든 손님들은 미스터리를 풀고 다양한 챌린지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엘라의 미션은 잠겨있는 지하실의 방에서 탈출하는 거였어요. 눈이 가려진 엘라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안대를 벗은 후 엘라는 문에 비밀번호 자물쇠가 걸려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문 옆 바닥에 놓여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4송이의 꽃이 그려져 있었어요. 엘라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문은 열렸고 엘라는 다시 파티를 즐길 수 있었어요. 암호는 무엇일까요? 체리예요. 잘했어요. 릭이 재료를 다 갖고 왔어요. 샘은 그를 바로 고용했고 주문을 받으라고 했어요. 릭은 카페에서 3명의 손님을 봤지만 그중 1명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이 여자는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네요. 이너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셔츠 대신 바지를 입고 조개 껍데기로 돈을 내려고 하네요. 지구인이 아닌 게 분명해요. 누군가가 샘의 카페에서 팁 상자를 훔쳤어요. 경찰이 거의 바로 도착했어요. 릭은 강도의 뒷모습밖에 못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여자인 걸 알아요. 다음날 또 다른 강도 사건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원이 출구를 막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 금방 도착했어요. 그들은 카페에서 4명의 여자들을 보았어요. 누가 도둑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팸이었어요. 달리기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건 그녀뿐이에요. 경찰이 팸을 거의 체포할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릭이 그녀를 뒤쫓아갔고 학교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릭은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는 문 하나에서 팸의 후드티를 발견하고 그 교실로 들어갔어요. 릭은 팸처럼 생긴 4명의 여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진짜 팸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저기 있네요. 그녀의 책상에는 책도 펜도 없네요. 2달 후 샘은 릭에게 좋은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릭은 요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험을 쳐야 해요. 릭의 현재 과제는 맛있는 수프를 요리하는 거예요. 3명의 예쁜 숙녀들이 릭과 함께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는 이 사람들을 똑같이 좋아했지만 그중 1명만이 믿을만해요. 누구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제니의 향신료 컬렉션에는 독이 든 병이 있어요. 피오나는 수프에 압정을 넣었어요.
그것도 아주 수상쩍죠. 켈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녀는 꽤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수프 시험이 끝난 후 릭은 새로운 과제를 받았어요. 어떤 컵케이크가 쟁반의 가장 중앙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분홍색 거요. 다음 문제예요. 어느 마카롱이 제일 가운데에 있나요? 보라색 거요. 잘했어요. 이 쟁반은요, 어떤 쿠키가 제일 가운데에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요. 릭은 켈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들의 첫 데이트였죠. 그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직접 저녁을 만들었어요. 그는 켈리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부엌에 두고 샤워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릭이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린 걸 알게 됐어요. 그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루스는 난 다이어트 중이야. 난 오후 5시 이후론 안 먹어. 릭의 아빠는 말했어요. 난 옥상에서 마른 잎을 제거하느라 저녁 내내 야외에 있었지. 릭의 형인 제프는 야, 난 오늘 하루 종일 훈련했어. 내일 마라톤이 있다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릭의 아빠요. 지붕은 여전히 나뭇잎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릭의 아빠는 돼지네요. 켈리는 릭에게 공원으로 소풍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들은 아늑한 장소를 3군데 찾았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 안전하죠. 어떤 건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이 나무에는 퓨마가 숨어 있어요. 소풍을 함께 하기에 안전한 친구는 아니죠. 그리고 풀밭에 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2번째 걸 선택해야 해요. 릭과 켈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릭은 자기만의 식당을 열고 싶다고 고백했죠. 켈리도 같은 걸 원했어요. 갑자기 소름 끼치는 마녀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젊은이들,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푼다면 식당을 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둘은 동의했어요. 그녀는 음식이 없으면 부화하는 게 뭔가? 라고 물었죠. 잠시 후 마녀는 빳빳한 돈이 가득 든 여행 가방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굶주림이었어요. 릭과 켈리는 집으로 달려갔지만 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뱅뱅 돌며 걷다가 아주 지쳐버렸어요. 마침내 문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공원 경비원이 이미 그들을 가둬버렸어요. 문에는 9개의 다양한 색상의 버튼이 있는 복합 잠금 장치가 있었어요. 이 둘이 암호를 맞히는 걸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공원에 있는 전등의 색에 주목해보세요. 그게 힌트예요. 문을 열기 위해 이 친구들은 빨강, 노랑, 그리고 보라색 버튼을 눌러야 해요. 이제 릭과 켈리는 사업 파트너예요. 식당을 지을 공간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옵션을 제공한 중개인을 고용했죠. 이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두 번째 장소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공장 옆에 있어요. 아마도 레스토랑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닌 듯하네요. 이 표지판 보셨어요? 한 건설 회사가 2주 후에 3번째 건물을 철거할 거예요. 이 거래는 사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소를 골라야 해요. 붐비는 거리에 있고 꽤 믿을만해 보여요. 릭과 켈리는 레스토랑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기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대접했죠. 갑자기 손님 중 한 명인 피터가 기절했어요.
군중 속 한 여성이 소리쳤어요. 비켜요! 전 의사예요! 그녀는 피터를 진찰했고 독을 먹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피터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후에 음식 검사에서 독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닉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요리사인 타일러는 내가 직접 모든 음식을 확인했는데 괜찮았었다고 라고 말했어요. 잭은 내가 길 건너편에서 수십 년 감긴 눈이 있어요. 보이세요? 케빈이 할로윈 파티에 왔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좀비 옷을 입고 있어요. 케빈은 이 중 일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진짜 좀비라서 그런가 봐요. 좀비를 찾았나요? 여기 진짜 좀비 둘이 있어요. 손에 유리잔을 든 소녀요. 음료수에 눈알이 떠 있어요. 보이세요? 저기 있는 저 남자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요. 화면에 맥박이 나오는데 0이네요. 한 향수 회사가 새 직원을 고용해요. 우선 그들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해요. 지원자들이 이 과제를 끝내면 감독관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취업을 하려면 회사에 충성을 맹세해야 해요. 10명이 동시에 기업 선서에 문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명은 부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손가락을 꼬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을 거라서 감독관은 이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영향력 있는 미디어 거물 2명이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회사 합병을 논의하고 있었죠. 거래 비용은 수조 원이에요. 거래 조건은 1급 비밀이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고 의심해서 속삭이고 있죠. 그리고 맞았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두 사업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이들을 찾아보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소녀는 거꾸로 뒤집힌 신문을 읽고 있어요. 억만장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들으려는 게 분명해요. 저기 있는 남자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헤드폰 선이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다른 여자가 칵테일을 들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우산 대신 잔에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대화를 녹음 중이네요. 내 직원들 어디 갔지? 상사가 소리쳐요. 그는 회사에 세 사람이 오지 않아 화가 났어요. 그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들 각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셋 다 아프다고 하네요. 상사는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회사에 와야 했죠. 메리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아파 보여요. 로리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다리에 깁스를 했네요. 얼마 후 마이클이 나타나요. 그는 손을 다쳐서 타이핑을 못해요. 상사는 그중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걸 확신해요. 누구죠? 마이클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그의 폰이 왼쪽 주머니에 있네요. 부러진 팔로 거기에 넣은 게 틀림없으니 마이클이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네요. 제리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었죠. 무슨 소리가 들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가보니 커다란 빈터가 보여요. 거기 집 세 채가 있어요. 제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하죠? 왼쪽에 있는 집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문에 자물쇠 있죠? 보이죠? 오른쪽 집은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향해 있는 발자국 좀 보세요. 늑대 발바닥 자국이에요. 제리는 가운데 집을 선택해야 해요. 한 방랑자가 몇 시간째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낮은 언덕을 올라 3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예요. 방랑자가 신기루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수 근처에 야자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나무가 비쳐요. 그 뜻은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진짜란 거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요. 그녀에게 다가가자마자 세 사람이 더 보여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어들이에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물고기 꼬리가 있는지 보기에 물속에 잠수하면 돼요. 리차드는 버려진 건물과 오래된 성을 좋아해요. 오늘 오래전에 뱀파이어의 소유였던 커다란 집을 확인할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리차드는 확실히 이걸 믿진 않아요. 그는 카메라를 챙겨 출발해요. 집 안은 어둡고 추워요. 복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리차드는 손전등을 비추고 뱀파이어 3명을 보게 돼요. 리차드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멈추고 돌아와요. 뱀파이어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첫 번째 뱀파이어 위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두 번째 뱀파이어는 송곳니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런, 진짜인 것 같아요. 도망가요. 이제 리차드는 버려진 병원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늑대 인간들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리차드는 그냥 소문이라고 확신해요. 어두운 병동을 밤새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죠. 막 나가려는데 남자 4명이 출구를 막고 있어요. 그들은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중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이죠?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나을 거예요. 그런데 5개월이나 지났으니 깁스는 가짜인 게 분명하고 이 남자가 도둑이에요. 캐셔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딴 이야기네요. 비너스는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폭우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그녀는 일하러 가야 해서 오늘 일을 쉬는 남자친구에게 우체국에 가서 대신 받아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비너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남자친구는 우체국에 방금 갔다 왔지만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너스는 남자친구가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지만 차의 밑부분이 말라있으니 그날 아무도 차를 쓰지 않았단 뜻이죠. 국내 최고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로버츠 박사가 보험회사에 가서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했어요. 보조원은 로버츠 박사에게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의사는 강도가 재빨라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로버츠 박사는 시력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보조원은 진행하기를 거부했고 로버츠 박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로버츠 박사를 믿지 않았을까요? 로버츠 박사는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들은 보통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고액 연봉의 외과 의사가 왜 보험금이 필요했을까요? 대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웅장한 파티가 있었고 마을의 절반이 초대되었어요. 갑자기 건물 전체의 불이 몇 분 동안 꺼졌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델량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사라지고 없었죠. 주 용의자는 그녀의 먼 사촌인 실비아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바빠서 불이 나간 줄도 몰랐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델? 아님 실비아? 건물 전체에 불이 나갔어요. 실비아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여기 어둡잖아. 평행우주에서는 즐기고 사탕 먹는 것만이 허용돼요. 아무도 그곳에선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죠. 렐린 부인은 클럽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의 세 딸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었냐고 물었죠.
한나는 새 보드게임을 사러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엘리는 수영장에서 반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A반은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 프로그램을 주구장창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렐린 부인은 자신의 딸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봐요. 그녀가 산 보드게임은 포장이 안 풀어져 있어요. 이걸 갖고 놀 수는 없었을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주말 동안 뉴욕시로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 음악이 켜져 있었고 다들 기분이 좋았는데 운전자가 정신이 팔려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누가 운전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경찰은 그 차를 검사했죠.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봐요. 운전석에 가방이 걸려 있어요. 여자 건 게 확실해요. 일행 중에 여자는 한 명뿐이니 그녀가 운전자일 거예요. 밀러 부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딸들에게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물었어요. 모두 외출 금지를 당해서